시진핑이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온 소위 3대 핵심 산업이 있는데요.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가 그것인데요. 지금 그 3대 핵심 산업이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간 중국의 질주를 뒷받침했던 것은 저가에 기반한 압도적인 물량 공세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현재 과잉 투자, 과잉 생산, 수익성 악화, 글로벌 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시진핑이 꺼내든 카드는 수년간 유지를 해온 수출 세금 환급 제도의 전격 폐지입니다. 이것도 또 이상합니다. 이건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없이 생존 불가능한 한계 기업들을 솎아내고 일종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산업 전체를 기술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변모시키려는 강제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다.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실제는 뭡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이제 보조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출과 내수를 쌍순환시켜야 한다고 한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다고 결국 시진핑은 이번에도 또 항상 그렇습니다. 전격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스스로 위기를 또 자초하는 셈이죠.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TV 차이나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진핑이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3대 핵심 산업이 있죠.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오늘은 태양광 산업의 몰락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한국 기업의 기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폭삭망해버린 중국의 시진핑 태양광 사업입니다. 중국 태양광 상장사들이 기록한 올해 상반기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피해 범위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우리 돈으로 3조 원대를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죠. 이거 상반기만 이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일테면 실적 예고를 공개한 중국 태양광 분야의 상장사 21곳의 상반기 적자 규모가 무려 130억 위안에서 168억 위안, 한화로 하면 약 2조 8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공급망 전 과정의 동시 붕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특정 완제품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기초 소재 정제부터 가공 부품, 완성 모듈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공급망 거의 전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동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됐죠. 그동안 막 퍼질러 내다가 남의 나라 다 망가뜨리다가 우리나라도 태양광 사업이 얘네들 때문에 다 망했는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던 태양광 3대 거물 대기업들의 적자 규모와 위기 원인이 뭔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중국 태양광 시장의 지배적 공룡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룽진 녹색에너지, 퉁웨이, TCL 중환 이 세 군데가 3대 거물이거든요. 이 세 군데 합산한 적자만 해도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반기만요. 100억 위안이 넘으니까 2조 원, 2조 1,600억 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룽진 녹색 에너지의 가동률 부족 그리고 환차손 이것까지 겹쳐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된과 동시에 판가 붕괴도 추가되고 외환 변동에 따른 환차손 악재까지 겹치면서 적자 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퉁웨이 같은 경우도 실리콘 및 배터리 분야 선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근본적인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다가 보니까 제조 비용 대비 낮은 판매가가 정체되면서 결국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싸게 팔다가 결국 자득이죠. 중국 태양광 업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삼중 압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수급 불균형, 과잉 생산이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대출을 바탕으로 난립했던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무조건 기하급수적으로 과대 확장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무조건 나오니까. 그리고 내수 수요 위축 및 조정 시기가 지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지난해 상반기 설비 설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국 내 신에너지 소비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는 박살이 났습니다. 국내 설치 수요가 조정을 겪으니까 모듈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글로벌 무역 장벽이 또 강화되죠. 워낙 싸게 밀어내니까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핵심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의 가격 우회 수출이라든지 불공정 덤핑에 대한 규제 방어막이 갈수록 겹겹이 쌓이면서 대외 판로가 결국 차단되는 자업자득의 효과를 냈던 것입니다. 자국 태양광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내수식 경쟁의 부작용이 또 이제 그대로 또 이래서 드러나고 있는데, 일종의 제살 깎아먹기식의 출혈 치킨 게임이 결국 자기들끼리 내부를 일으킨 거죠. 시장의 확장성은 없이 한정된 파이 속에서 서로 경쟁사를 죽이고, 이제는 남의 나라의 경쟁사뿐만 아니고 자기네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치킨 게임을 하면서 옆 동네의 경쟁사를 죽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수익성을 거의 제로 이하로 낮추어서 결국 치킨 게임, 가격이나 경쟁을 벌이는 파멸적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지방정부에서 어쨌든 보조금을 주니까, 그래서 지방정부 간에도 결국은 내부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게다가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이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태양광 산업협회 집행비서장인 류이양은 현재 업계의 내권식, 즉 내수식 경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평가를 하면서 기업들은 적자가 누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유지와 지역 부채 상환을 위해서 결국 공장 가동과 물량 덤핑을 또다시 강제로 반복하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스스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게 되는 강제 국가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또 업계에 엄청난 구조조정 바람을 불어오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실리콘 원료, 웨이퍼, 모듈, 인버터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의무적인 에너지 소비 한도 및 품질 성능 규격을 또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위 20에서 30% 한계 기업의 강제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새로 제정된 최저 효율 및 전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낙후 중소기업 20에서 30%를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켜서 업계의 수급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결국 20에서 30% 낙후된 중소기업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대출했던 은행이나 지방정부 담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방정부가 뒤에서 보조금 내어주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복합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적자가 점점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제 모듈 성능을 극한 기후 환경 스트레스 아래로 정밀 테스트하는 새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이제는 가격 경쟁이 아닌 안전성, 신뢰성, 이제 와서요, 안전성, 신뢰성 위주로 시장의 생태계를 품질 위주로 강제 재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요. 야, 참 신기합니다. 올해 4월 1일 전격 시행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가 결국 가격에도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의 원동력이 상실된 거죠. 그동안 이제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1520%가량 저렴했던, 무려 1520%까지 저렴했던 핵심적 원동력 중 하나인 913% 상당의 정부 환급 보조금 혜택이 제로로 전면 재편된다는 겁니다. 완전 폐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가의 누적 그 전가가
그리고 이제 판매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부가세 혜택이 중단되면서 웨이퍼, 셀, 모듈이 전 단계에서 원가 세금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쌓이고 이로 인해서 중국산 모듈의 그 글로벌 유통 판매가가 구조적으로 약 10% 이상 상승하는 가격 상승 부작용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중국발 초저가 덤핑이 구조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던 해외에 우리나라도 뭐 한화 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등과 같은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하자면요, 중국 정부의 자발적 보조금 철회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 결국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글로벌 공급 단가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결과 탈중국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던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시장 점유율이 자동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저가에만 의존했던 품질이 낮은 중국산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외면받고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시장을 단시일 내에 싼 값과 물량으로 장악하려 했던 시진핑의 어리석은 과욕이 자업자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했죠. 결국 이것은 보조금 남발하다가 물러서게 되고 망하게 돼 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양광 산업의 몰락에 이어서 중국 전기차의 몰락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자동 구독 취소, 자동 알림 취소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구독 동지님들께서는 구독이 취소되었는지, 알림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과 시니어 애국 조직을 위해서 김상준 TV와 특히 OKTV도 채널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